이거 언제 다 편집해?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잠 깨고 하자. 안녕하세요. 집에서 실험하자의 꼬닥쌤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전자를 어떻게 잡을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렇죠. 대부분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물이 끓어서 다른 부분은 뜨겁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왜 몸체가 뜨거울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먼저 몸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쇠로 이루어져 있죠. 손잡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몸체는 쇠로,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궁금증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탐구 문제죠. 그럼 오늘의 탐구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리했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셨네요.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다를까요? 이제 실험 계획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같게 해야 할 조건 정해볼까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먼저, 그렇죠. 고체 물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겠죠.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여기서 우리는 열을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열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따뜻한 물로. 그래서 물의 양을 동일하게. 그리고 물을 담을 컵의 종류와 크기도 동일하게. 열이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버터의 양도 동일하게. 그리고 버터를 붙이는 위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제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겠죠. 고체 물질의 종류 어떤 것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젓가락, 그것도 쇠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물의 양은 컵의 5분의 3. 컵은 당연히 동일한 종류의 컵이어야 되고요. 3개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왜? 젓가락을 하나씩 넣을 거니까. 버터의 양은 지난번에 넣었던 것처럼 2젓가락 정도. 버터를 붙이는 위치는 젓가락 끝에서 14cm 정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플라스틱 젓가락, 나무 젓가락, 쇠 젓가락, 버터 10g, 음료수 컵, 뜨거운 물. 자, 두꺼운 종이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두꺼운 종이는 왜 필요한가요? 두꺼운 종이는 음료수 컵에 든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증기가 버터를 녹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려야 할 용도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총 4,600원입니다. 이제 실험 재료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의 컵은 컵 뚜껑을 대보니까 4 곱하기 4cm 짜리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컵의 모양에 따라서 종이가 필요한 정도가 다를 거니까요. 꼭 여러분의 컵에 맞게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버터를 붙일 위치를 정해 봅시다. 선생님은 13.5에서 14cm 위치에 버터를 붙이려고 합니다. 사인펜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버터를 붙여줘도 됩니다. 먼저 투명한 통에 물을 5분의 3만큼 붓습니다. 젓가락의 동일한 높이 부분에 준비한 버터를 붙여줍니다. 두꺼운 종이로 물통의 입구를 막습니다. 젓가락을 따뜻한 물이 담긴 통에 각각 넣어줍니다. 이제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의 빠르기가 다른지 관찰해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순으로 버터가 녹아내렸네요. 심지어 플라스틱 젓가락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험을 했으니 이제 실험 결과를 정리해야겠죠? 이번 시간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은 화살표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 관찰 18쪽 같이 봐볼게요. 선생님은 실험 결과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젓가락의 종류에 따라 젓가락에 붙은 버터가 빨리 녹는 순서. 그래서 우리가 실험했던 재료, 쇠, 나무, 플라스틱, 여기서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빠른 순서대로 실험 관찰 18쪽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빠른 것은 쇠젓가락이었죠.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관계나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고체 상태의 쇠는 열의 빠르기가 이 중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느린 것은 그렇죠. 플라스틱이 이 중에서 제일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방금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볼까요? 원래 탐구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다를까요? 답은 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가 했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론을 실험 관찰 18쪽 빈 공간에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적은 것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겠죠. 그래서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다릅니다. 빠르기는 쇠, 나무, 플라스틱 순서로 빠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열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점 어디서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전자, 프라이팬, 그리고 집. 집에선 왜 이용할까요?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집의 벽, 바닥, 지붕 등에 단열재를 사용하면 겨울이나 여름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전자에서 단열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손잡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건을 만들 때 열의 이동 속도를 생각해서 재료를 고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열의 이동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떠오른 친구들은 담벼락에 여러분이 생각난 물건을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배운 내용은 실험 관찰 18쪽에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